안녕하세요. 코인생존기 차례입니다. 데일리 영상 시작합니다. 시장의 공포 탐욕 지수를 보면 아직도 매우 공포, 익스트림 피어에 좀 나타나 있는 상황이고, 아무래도 일요일 날 올랐던 게 되돌림으로 떨어졌는데, 그거는 뭐 월요일 날 영상에서 이 CM이 갭을 얘기를 했던 것처럼 갭을 좀 메우러 내려가는 영향이 좀 없지 않아 있는 것 같고, 또 지금 살짝 반등을 했죠. 그래서 좀 이따가 차트 보면서 얘기해보고, 미국 상무부 장관이 트럼프 대통령이 내일 캐나다, 멕시코에 대한 관세를 철회할 수도 있다. 관세가 트럼프의 입이 진짜 되게 중요한 현재 살고 있는 것 같은데, 관세를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뭐 다른 분들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애초에 관세를 세게 때리고 나서 협상을 통해 관세를 내릴 수는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보다 올라갈 가능성보다 내려갈 가능성이 좀 더 많단 말이에요. 다른 나라들도. 그러한 측면에서 매를 먼저 세게 때린 다음에 시장이 좀 침체가 되니까 그 다음에 약간 관세를 낮추는 형식으로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사실 관세만 놓고 보면 어떻게 보면 관세를 때리고 나면 달러 인덱스가 지금 많이 떨어지긴 했는데, 관세는 결국 달러 자체를 약세를 만들게 돼요. 달러가 약세가 되면 효과적으로는 약간 퀀터티브 이징, 양적 완화에 해당하는 효과를 발휘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돈을 풀진 않았지만 결국 달러가 약세라서 그 달러가 위험 자산으로 이제 갈 수 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돈이 절대적으로 많아져서 시장이 좋아지는 거 말고 돈의 가치가 이제 낮아지니까 그 돈의 가치를 다시 해칭하기 위해서 주식 시장이랑 이런 위험 자산 쪽, 이런 쪽으로 돈이 흘러들어올 수 있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이따 그것도 같이 보실 거고요. 보면은 이제 우리는 이 SEC가 크라켄에 대해서도 고소한 걸 취하하고, 저번에 유니스왑이 나왔고, 뭐 리플도 취하했고, 거의 대부분의 이제 암호화폐에 고소를 넣었던, 그냥 무지성 고소 넣었던 거를 이번 정부에서 다 취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거의 혁신을 많이 하고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고, 자 보면 결국 사실 진짜 미국 시장이 중요한 것 같아요. 블룸버그에 따르면 SEC, 미국 증권거래위원회가 직원들에게 4월 4일까지 사임하거나 은퇴하면 5만 달러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그러니까 퇴직하면 퇴직금 주겠다. 이제 그 얘기 하는 거고, SEC 직원들이 퇴직하면은 이 자리는 아마도 친암호화폐 쪽 내각으로 구성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고, 뭐 트럼프 정부 사람들이 여기 들어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그리고 이번 주 7일 날 이제 트럼프 정부의 의회 회의가 있는데, 이게 암호화폐 관련된 회의예요. 크립토 서밋 온 프라이데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아마 우리나라 시간으로는 거의 금요일에서 토요일 넘어가는 오전이거나 토요일이거나 이런 시일 것 같은데, 원래는 주말에 움직임이 많지 않았는데 트럼프 정부 들어서면서 11월 달에 그 대선 되고 상승할 때도 사실 일요일 날 확 오르기 시작을 했고, 그래서 월요일 날이 CM이 열렸을 때 일요일과 월요일 사이에 갭이 생겼고, 그 갭이 이번에 채워진 거예요. 그리고 이번에 또 지난주, 그러니까 얼마 전이죠. 4일 전 일요일 날 또 트럼프의 한마디 때문에 엄청 올랐다가 또 월요일 날 떨어지면서 그 갭을 또 메웠어요. 이건 차트를 보서 또 얘기를 할 건데, 그래서 이게 또 주말 토요일 날 잡혀있기 때문에 이번 주말도 역시나 쉽지 않은 그런 주말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트럼프 이제 소문에 의하면 미국의 암호화폐에 대해서는 0% 소득세를 제시하겠다. 거의 뭐 두바이 같이 된다는 거죠. 그냥 암호화폐로 돈을 벌거나 뭐 매매해서 나오는 수익, 뭐 거래소 그 약간 뭐죠? 피, 수수료 빼고는 돈을 벌어도 세금을 부과하지 않겠다. 이제 이런 얘기가 루머로 나오는데, 이게 실제라면 사실 진짜 엄청난 거예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기업들 입장에서 헤지펀드나 사모펀드 이런 공격적인 투자를 하는 펀드 입장에서는 그냥 무지성으로 시세 조종하고, 뭐 특히 비트코인 같은 거는 이 시세 조종이 티가 안 나잖아요. 알트코인은 뭐 사실 티가 날 수 있지만, 이런 식으로 짜고 뭐 큰 세력이나 아니면 비트를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랑 해가지고 시장 조작해서 돈 벌어버리면 그만이거든요. 보통은 돈을 벌 때 주가를 올려서 벌지 내려서 벌진 않아요. 대부분은. 사실 그거는 엄청난 지금 이점으로 작용할 수 있다. 그러니까 코인이 오르기로는 되게 좋은 이 소문인 거죠. 이렇게 되면 진짜 좋을 것 같습니다. 미국 재무부 장관이 이제 우리는 금리를 내릴 준비가 됐다라고 얘기하는데, 재무부 장관은 사실은 이제 페드랑은 연관이 전혀 없는 사람이에요. 정확히는 연관이 없습니다. 조직 체계적으로는. 근데 정치적인 푸시를 계속 하는 거죠. 트럼프도 금리를 내려야 한다고 하고, 미국 재무부 장관도 내려야 한다고 하면은 이 대중의 컨센이 아니 금리 왜 안 내려? 야,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연준 의장도 결국에는 금리를 내릴 가능성이 꽤 있다. 그리고 이게 보면은 그래서 금리를 내리는 것에 대한 기대치가 올라가고 있어요. 일단 다음 달에 FOMC가 있고요. 이번 달에 3월 달에 FOMC가 있고요. 그다음 5월 달에 FOMC가 있어요. 금리 결정이.
근데 이번 달에는 금리를 내릴 것 같지 않은데 5월에는 내릴 가능성이 꽤 올라가고 있어요. 그리고 6월도 한 번 더 내릴 가능성도 제시가 되고 있어요. 시장에서는. 패드 워치를 보면 나오는데 그러면 이 말은 즉슨 이번 달은 안 내리지만 5, 6월 달에 금리를 적어도 한 번 이상은 내린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달러와 비트코인 차트인데 뭐 항상 이건 진짜 많이 말씀드렸지만 달러가 약세일 때가 사실상 비트코인이 이제 가격이 진짜 오를 때다. 이건 유동성 측면에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달러가 약세일 때는 보통 양적 완화를 하거나 혹은 뭐 관세 이슈는 사실 그렇게 많이 있었던 이슈는 아닌데 어쨌든 관세도 결국 달러 약세를 이끌어내고 있기 때문에 달러 약세가 되면 비트 시장에는 그러니까 코인 시장에 되게 좋다. 그리고 양적 완화까지 만약 하게 되면은 진짜 알트에도 좋았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항상 양적 완화할 때가 알트 고점이었거든요. 지금 보면 양적 완화가 전혀 안 나오고 양적 긴축 중이라서 반대로 완화를 하기 시작하면 알트도 굉장히 오를 수 있다라고 볼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 차트를 통해서 같이 풀어보도록 할게요. 네, 일단 저희 방금 이제 자료를 통해서 매크로를 좀 알아봤고, 그러면 이 시장에 대한 차트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어떤 일이 있었냐? 자, 아까 얘기했던 CME 갭부터 조금 살펴보도록 할게요. 주말을 조심해라 라는 얘기가 뭐냐? 일단 CM이라는 거는 미국의 시카고 선물 거래소이고요. 이게 비트코인이 상장된 건 2017년 12월 17일인가? 그럴 겁니다. CM에서 거래가 딱 시작된 날이 비트의 고점이었기 때문에 기억이 제가 좀 나는데, 자, 볼게요. 자, 12월 19일이네요. 17년도. 이때부터 비트코인이 이제 선물 거래소로 사실상 어떻게 보면 반 정도는 기존의 증권에 해당하는 주식 거래소처럼 그런데 반 정도 발을 걸친 거고 ETF가 되면서 진짜로 이제 규제가 있는 주식시장으로 거의 많이 들어왔다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대부분 많이들 얘기하시는 내용인데 저희가 크게 다루진 않았어서 확인을 해보고 가겠습니다. 자, CME 갭 이게 뭐냐? 결국 주식시장 증권거래소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시장이 열고 닫습니다. 정해진 시간까지. 그래서 이게 다시 열리는 거는 우리나라 시간으로 일요일에서 월요일 넘어가는 그러니까 월요일 사실상 공공시가 넘어 월요일이니까 월요일 오전 7시부터 차트가 생기게 돼요. 그러니까 주말간 움직임이 컸다면 이런 식으로 갭이 발생하게 돼요. 쉽게 해석하면 이게 금요일날 종가의 가격이고 이게 월요일 시가의 가격이에요. 자, 11월 8일과 11월 11일이잖아요. 비트코인 차트를 통해서 볼게요. 자, 11월 8일 날 이제 이렇게 돼 있었고, 그러면 금, 토, 일, 월인 거잖아요. 그러면 이미 보시면 이 주말 사이에 가격의 갭이 형성이 된 거예요. 요만큼. 주말 사이에 비트가 올라버린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보는 거래소 차트, 업비트 이런 거에서는 24시간 돌아가니까 그대로 차트가 찍혀 있는데 CME 상에서는 갭이 떠버린 거죠. 이걸 갭이라고 합니다. 이거를 메운다라는 개념이 꽤 많아요. 잠깐 이거를 현재 말고 과거를 살짝 볼게요. 쉽게 설명을 하면 이러한 갭이 등장을 하면 이런 식으로 꼬리든 몸통이든 한 번은 친다. 그리고 다시 무빙이 또 나온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이 구간도 마찬가지로 떨어지면서 갭이 생긴 구간이고 그런 갭이 꽤나 있습니다. 자, 이 구간도 이제 갭 구간인데 시간이 걸리더라도 결국 갭을 메우고 간다. 이런 개념으로 조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100%는 아닙니다만 거의 높은 확률로 갭을 메우긴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갭이 보시면 하락해서 요 갭을 메웠고 거의 다 메웠어요. 다는 아니에요. 요만큼이 좀 떠 있죠. 거의 다 메우고 문제는 떨어지기 시작할 때 주말에 떨어졌기 때문에 주말에 갭이 또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 갭을 다시 일요일 날 이제 트럼프의 한마디로 갭을 또 메웠어요, 위로. 그 다음에 보시면 떨어지면서 이제 약간 움직임이 나온 결국 갭을 메웠으니까 또 다음 방향인 아래로 떨어지게 된 상황이고 현재는 일단 이 자리에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 주도 금토 와중에 미국에서 크립토 서밋을 하니까 정부에서 어떤 방향과 제시가 나오냐에 따라서 또 갭이 위로 생길 수도 있고 아래로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 갭은 당장 메울 수도 있고 또 나중에 메울 수도 있어요. 근데 그 갭이 존재하니까 만약에 올라서 갭이 이번 주말에 지금 여기서 마감을 하고 금요일 날 주말에 올라서 다음 주 월요일 날 여기서 시작을 한다. 그러면 다음 주에 더 오를 수도 있지만 결국엔 여기서 생긴 이 갭을 나중 조정 때 여기가 저점이 되겠구나라고 대략적으로 생각하면서 갭을 메울 수 있다. 이걸 염두하고 우리는 보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갭을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비트 차트를 딱 보게 되면 이 보라색 선의 저항과 이 주황색의 이제 하단 지지선이 있었고 추세적으로는 이렇게 보면 추세 하락 추세선인 거죠. 요렇게 하락 추세 안에 있는 거고 이렇게 보면 수렴 안에 있었어요. 결국에 수렴을 이탈하면서 음봉이 크게 나오고
요 주황색 하단 추세선을 또 이탈하면서 세게 음봉이 나오면서 갭을 메웠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 희망적인 소식은 이 MA의 200일선을 지키고 있다, 일봉상에서. 그리고 우리가 나왔던 이 저점 꼬리 부근이 이 상승 시작 부근보다 고점에 위치한다. 여기 77,000, 여긴 78,000대니까 고점에, 여기보다는 높은 고점에 위치한다라는 게 희망적인 소식이고, 이제 여기서 중요한 지점은, 제일 좋은 건 이번 주 주봉 시작이 94,000대인데 이게 양봉이 된다면 일단 단기적으로 빠른 반등을 갈 수 있는 초석이 되긴 합니다. 근데 사실 이게 지난주도 보시면 결국에 일요일날 올라서 밑꼬리를 진하게 단 주봉이 됐어요. 일요일날 트럼프의 한마디가 없었으면 우리는 여기서 끝났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음봉 상태에서 끝났을 거예요. 꽉 찬 음봉으로. 근데 거의 위에서 마감을 해서 꼬리가 다쳤죠. 그래서 이번 주에 이 봉 또한 이런 식으로 쭉 올라가서 반대로 양봉 마감도 가능성은 존재합니다. 평소보다는 가능성이 높아요. 원래는 가능성이 높진 않지만 지금은 가능성이 꽤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 자, 그러면 어디서 우리가 액션을 해야 되냐? 이번 주에 오르든 다음 주에 오르든 언젠가는 오르든 떨어졌다 오르든 간에 이 보라색 선은 유효하게 저항을 작용할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보시면 일단 96,000대 중반 혹은 날짜가 좀 지나면 95,000대, 이번 주 3월 7일로 따지면 95,000대 후반, 96,000 초반, 95,000 중후반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요 구간이 오면은 정리를 한번 하는 게 좋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중요 라인은 99,588 요 라인이 있고, 그럼 10만 2천대가 있는데, 그 다음에 이번에 99,588을 넘으면은 아마 10만대로 바로 가겠죠. 더 중요한 거는 10만을 이번에 다시 재차 뚫는다면 그 다음에는 바로 또 다시 10만 7천 요 라인까지 갈 가능성이 꽤나 있다라고 보였습니다. 그래서 일단 하락 뷰도 여전히 뭐 떨어지는 것도 이상하진 않습니다. 사실 이 캔들 모양새로만 봐서는 딱히 움직임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할 얘기를 드리기가 좀 모호해요. 요 구간에서 이제 어제의 기회 혹은 이 7만 8천에 산 게 아니라면 조심스러운 구간이 맞습니다. 오히려 보수적으로 한다면 10만을 재차 넘을 때 사거나 요 보라색 선을 뚫고 한번 리테스트 할 거예요. 떨어지면서. 그 구간에 사는 게 가장 안정적입니다. 그게 아니라면 일단 현재 포지션이 없다면 없는 게 나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될 구간은 보라색 선. 여기서 팔든가 여기서 올라갔다 다시 여기 구간을 밟을 때 사든가, 이제 이런 식으로 대응을 해야 될 전략을 짜야 될 것 같습니다. 비트가 신고점을 만약 가고 나면 여기서 12만까지는 무난히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제 그때 가서 또 얘기를 해야 될 문제고, 하루아침에 2, 30%가 오르진 않으니까 그건 그때 가서 볼 문제고, 현재로서는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아, 아니다. 달러 인덱스 아까 얘기 안 했잖아요. 달러 인덱스 보시면은 이렇게 주봉상에서 누가 봐도, 이건 차트를 모르는 사람이 봐도 어 저점은 여기 쌍바닥의 저점이고 위로는 고점을 뚫지 못했고 이 구간에서,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추세선을 이으면은 약간 하락하는 추세네, 다시 여기 구간을 가지 않는 이상 일단 하락 추세로 보는 게 맞네 라고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결국에 달러가 하락세로 가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비트에게는 좀 좋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할게요.